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윤리와 사상을 들었다.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듣고 있어요. 그럼 윤리와 사상에서 A라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그린워싱을 평가해 본다면, B라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그린워싱 사례를 평가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심플하게는 1학년 친구들 수준에서는 이런 그린워싱의 사례가 있다는 거, 혹은 ESG 경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가 그러한 개념 안에 담긴 어떤 학술적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요거를 자율활동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학급이나 학생회 수준에서 학교 차원에서 환경을 고려한 캠페인 진행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참여시킨다든가, 요렇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원몸이 어서 오세요. 제가 요거 때문에 오늘 진짜 저도 이거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포장 받으신 분, 우리 뭐 면접 그 특강 책부터 그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친환경 포장재를 다 사용을 합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그쵸? 이거 받아보시면. 그래서 요거 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고, 이게 비닐 테이프는 비닐 테이프로 썼을 때랑 이 종이 테이프를 선택했을 때랑 가격 차이가 6배 차이가 나요. 단가가. 그래가지고 제가 단가를 계산할 때 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안에 이제 공기 주머니랑 뭐 이렇게 좀 어쨌든 최대한 그 친환경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구성품들을 최대한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이 종이 테이프가 종이니까 박스에 그냥 붙인 채로 재활용에 넣어도 재활용된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고를 때도 그 업체 설명에 이거 그대로 분리배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었더니 26개 업체에서 했던 그 종이 테이프 중에서 22종인가? 그만큼이 이거 다 떼어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이 테이프 자체는 확실히 비닐 테이프보다는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비닐 테이프가, 아니 종이 테이프가 종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요 안에 접착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착제랑 다른 그 성분들이 이 종이 박스를 재활용할 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닐 테이프보다는 친환경적인 건 맞다. 그런데 이 종이 상자를 분리 배출할 때는 얘를 다 떼어가지고 우리 비닐 테이프처럼 다 떼어서 분리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서 이제 그 기자분께서 이런 업체들에 이제 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업체들에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로 공지가 된 경우들도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갈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할 거지만.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이 종이 테이프가 비닐 테이프보다는 요거 자체는 환경에 덜 해로우니까 요대로 쓸 거예요. 근데 나는 6배나 단가를 들여서 사실 우리 이거 다 일일이 떼어가지고 분리배출하기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차피 종이니까 상자랑 같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찢어서 하면 분리배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다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이 수험피플 여러분들 하고 같이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요거.
그리고 단순히 또 제가 이렇게 그냥 "제 포장지가 이렇습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사라든가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내용을 뭔가를 접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학교 생활의 학생들의 활동 소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기부 글자 수 학년별 활동 수 요거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쵸? 이 화면 태블릿 화면 좀 볼 수 있나요? 이거 우리 봤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이 종이 테이프에 대한 진실에 대한 뭔가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 종이 테이프 자체를 가지고 여러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 진로 분야에다가 붙여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경영의 측면에서는 그쵸?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있죠. 소비자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환경을 추구하겠다는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나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요게 인제 무너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내용들을 진짜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이라든가 기업 안에서는 진짜 경영이라든가 뭔가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요즘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주제 거의 안 쓰는 친구도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환경 키워드 안 쓰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운영을 해 나갈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에 내가 환경 부담금을 더 낼 수도 있지만 경영 운영하는 측면에서 환경을 고려한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요 기업들이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 기만이 된 거예요. 그쵸? 우리 요걸 뭐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계속 이 대입 과정에서 경영 특히나 전공하는 친구들 이 ESG 키워드 많이 쓰는데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까지는 약간 좀 하수의 느낌? ESG 경영까지 안 온 친구들이 하수.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까지 오는 친구들이 약간 중수. 근데 인제 고수로 가려면 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 진짜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윈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혹시 이거를 겉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린워싱의 키워드까지 가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인제 고수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리유저블 컵을 쓰거든요. 항상 다시 쓸 수 있는 리유저블 컵. 텀블러를 쓰자 막 하잖아요. 일회용품 쓰지 말고. 근데 리유저블 컵을 뭐 20 개씩 30 개씩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저는 요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지만 텀블러를 그것도 뭐 세균 같은 거 없애서 깨끗하게 쓰려면 6 개월에 한 번씩은 새 걸로 써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진짜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게 맞는가? 오히려 환경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미지 마케팅만 하는 그린워싱의 개념. 요까지 가면 이제 약간 고수라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어 정말 우주급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이런 사례까지를 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짚어봤다 해서 그치지 않고 나의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의 어떤 참여나 실천까지를 이끌어내는 경우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다음 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 인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윤리와 사상을 들었다.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듣고 있어요. 그럼 윤리와 사상에서 A라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그린워싱을 평가해 본다면 B라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그린워싱 사례를 평가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인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심플하게는 1학년 친구들 수준에서는 이런 그린워싱의 사례가 있다는 거
혹은 ESG 경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가 그러한 개념 안에 담긴 어떤 학술적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요거를 자율활동으로 요렇게 올려 가지고 학급이나 학생회 수준에서 학교 차원에서 환경을 고려한 캠페인 진행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참여시킨다든가, 요렇게 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하수에서 중수를 지나 고수까지 갈 수 있는 고수를 지나 우리는 우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런 사례들로 이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경영 측면에서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공 계열이 친구인 거예요. 저는 환경공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도 가능하고요. 그쵸? 생명공학도 가능해요. 보통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테이프 자체가 분해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닐 쓸 때 분해가 안 돼서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종이 자체를 쓰는 거는 어떤 그 성분적 특징이 있어가지고 분해가 잘 되는 건지. 근데 거기에 사용된 그 접착제의 성분은 무엇이었는지, 얘 때문에 문제라는 거잖아요. 얘가 종이를 분해할 때 어떤 방해를 하는지, 요거 분석도 해볼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실험도 해볼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의 진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접착제 자체를 친환경적인 접착제로, 종이가 분해될 때 방해하지 않는 접착제로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나의 연구 진로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떤 사례, 기사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건 진짜 내가 문제 되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봤다 하는 내용들을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내 전공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거를 고려하셔서 우리 요거 있잖아요. 3년간 활동 수, 이 친구 지금 3개 채운 거예요. 하나, 둘, 3개 채웠어요. 총 3년간 109개 활동 중에 3개를 매력적으로 채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제가 우리 성적표 분석하기 다음에 내가 학년별로 만들어야 되는 활동의 수는 요거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학년을 우리가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난 어떤 주제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